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는 다음과 같이 질의했지요. 많은 의원들께서 질의하셨지만 이 홍범도 독립지사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 소위 진영 간의 이론이 있고 또 정치적 논쟁점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 자체도 매우 부당한 논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 보수 정권에서까지 이 홍범도 장군의 치적을 인정하고 또 군의 표상으로서 흉상을 만들고 또 홍범도함이라고 하는 함명을 제정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이 이 정치적 논쟁에 연루되는 것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재정 절차에 따라 가지고 정확하게 그 종장 승인하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적 중립의 가치를 잘 지켜야 되고, 이런 정치적 논쟁에 연루돼서도 안 된다. 관여해서는 당연히 안 되지만 연루되어서도 안 된다는 생각에 동의하시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까 말씀을 매우 좀 어렵게 하시던데, 홍범도함의 폐지 이런 것은 검토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공식적인 얘기고, 우리 총장님이 만약 실제 검토하면 총장님이 어떤 결론에 이를 것 같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바꾸자 말자. 논의된 적은 없고요. 그 전에 재정 절차 때 공정하고 정당한 과정과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논의가 된다면, 논의 지시가 떨어진다면 본인의 생각이 어떠냐 이 말입니다. 결론으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증명이 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가부로 네. 바꿔올 필요가 있다, 바꿔서는 안 된다, 둘 중에 어떤 겁니까? 저희 현재까지 검토된 적 없고 그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유지할 계획이다. 알겠습니다. 자, 이 장면이 감사가 아닌 면접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홍범도 장군에 대한 의견 하나만으로도 장성들의 국가관, 가치관, 역사관을 한 번에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질의를 전군이 지켜보는 것이고 차기 정권의 정체성을 예고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해군 참모총장은 이순신의 후예로서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자, 경의 입에서 시작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념이라는 말이 40여일이 지나 이념보다 민생이라는 입장으로 180도 바뀌더니 급기야 이제는 이념에 사로잡혀 있어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했지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념 자체가 없는 자가 오락가락하면서 대한민국 역사는 물론 사회 전반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책임은 고스란히 국힘의 몫이 된다 이겁니다. 유시민 작가는 시민 언론민들 내에 국힘의 미래라는 제목의 컬럼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여론조사 흐름을 근거로 추정하면 지난 1년 반 동안 스윙보터는 압도적으로 대통령을 비판했다. 국힘 고정 지지층이 강고하게 결속해 투표했지만 스윙보터가 대거 민주당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17%가 넘는 득표율 격차가 났다. 이런 여론 지형에서 여당이 선거를 이기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총선을 앞두고 여론 지형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가? 그럴 것 같지 않다. 두 가지 요인 때문이다. 하나는 대통령의 불통과 무능, 다른 하나는 국힘 당원의 무기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완성형이다. 이념, 성격, 언어, 취미, 지성, 능력, 그 무엇도 변화 또는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는 견해가 다른 사람의 말을 일절 듣지 않는다.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무엇인가 배우려는 의지가 없다. 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한 척을 할 생각도 하지 않는다. 민심의 요구를 받드는 신용,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연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 여론 지형이 60대 35보다 좋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반면 더 나빠질 가능성은 농후하다. 스윙보터의 민주당 지지율이 더 올라가고 국힘 고정 지지층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면 국힘은 내년 총선에서 2020년보다 더 참혹한 패배를 당할지도 모른다. 국힘 당원의 무기력은 대통령의 무능과 독선보다 근본적인 문제다.
당원이 무기력하면 정당은 실패를 딛고 재기하는 데 필요한 회복 탄력성을 잃는다. 최근 상황을 보면 국힘 당원들은 자주성을 거의 완전히 상실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원이 뽑은 이준석 대표를 말이 되지 않는 이유를 들어 징계해 대표직을 박탈했다. 그런데도 당원들은 항의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경선에 개입해 당원이 압도적으로 지지한 나경원 의원을 주저앉히고 안철수 의원을 공개적으로 협박했다. 김기현 의원은 대통령이 자신을 당대표로 낙점했다는 사실을 감추지 않았다. 그런데도 당원들은 압도적인 표를 주어 그를 당대표로 뽑았다. 김기현 지도부는 당원의 대표라기보다는 대통령실의 여의도 출장 소장에 가깝다. 오보, 의도하지 않는 허위보도와 가짜뉴스,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일부러 만든 허위보도가 많은 세상이라 믿기는 어렵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수석과 비서관, 행정관 등 용산 낙하산 30여 명이 총선 출마를 위해 곧 사직서를 낼 것이라고 한다. 중앙부처 장차관과 공공기관 임원 등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 경력을 달아준 인사들을 모두 더해 윤석열 낙하산이라고 하자. 그들 중에는 전직 검사가 아주 많다. 총선 후보 공천이 김기현 당대표와 김태우 보선 후보 선출과 비슷한 경로를 밟는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이런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다. 지난 총선 국힘 강세 지역은 영남 전역과 강원 충청의 농촌 지역, 영남 출신과 부유층이 많은 서울 강남 3구, 경기도의 농촌 지역 등이었다. 현역 의원 지역구는 대부분 이런 곳에 있다. 그들에게는 본선보다 공천이 중요하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선거를 어렵게 만드는 언행을 해도 절대 비판하지 않는다. 그들은 당원들이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안다. 윤석열 낙하산한테 지역구를 뺏기지 않으려면 충성심을 의심받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이 망해도 자신은 살아남아야 한다고 믿는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김기현 지도부를 통해 공천에 대한 자신의 방침을 관철할 수 있을 것이다. 목표는 집권 후반기 대통령을 옹이하고 퇴임 후에도 지켜줄 충성파를 최대한 영남, 비영남 강세 지역에 투입하는 것이다. 결국 윤석열 낙하산은 국힘이 참패를 당하는 가운데 영남에서만 성공할 것이다. 교섭단체를 이룰 만큼 당선자가 나올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옹이하고 퇴임 후를 지켜주는 데 앞장설까? 천만의 말씀이다. 영남 민심은 노태우를 뽑았고 노태우를 버렸다. 김영삼을 뽑았고 김영삼을 버렸다. 이명박을 뽑았고 이명박을 버렸다. 완전히 버리지 않는 정치인은 박근혜 하나뿐이다. 윤석열이 영남에서 박정희나 박근혜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가? 그런 꿈은 아예 꾸지 않는 게 좋다. 영남 민심은 결국 윤석열을 버릴 것이다. 그러면 국회의원 배지를 단 윤석열 낙하산들도 그를 버릴 것이다. 윤석열 사단은 이념의 동지가 아니며 의리로 뭉친 패거리에도 미치지 못하는 집단이다. 저마다의 사익을 도모하려고 손잡은 일시적 정치 카르텔에 지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앞길에 신의 가호가 있기를 빈다. 아무 부담감 없이 라고 밝혔습니다. 자, 국힘의 상황이 이러한데 국힘 의원들은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관련 재판이 지연된다고 입을 모았지요. 당연 경정권이 온갖 혐의들을 다 갖다 붙였으니 재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들은 왜 갑자기 이런 전략을 쓰는 것일까요? 전석진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혹자는 21대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이재명 대표가 10개 중의 혐의 중 어느 것이라도 상당한 형을 받아 확정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의 후보로 등장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이재명 대표가 10개 혐의 중 어느 하나에서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대선 출마가 불가한 유죄 확정 시한은 차기 대선일인 2027년 3월 3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런 주장이다. 나는 그와 같은 견해는 현실에 맞지 않고 법리상으로도 타당치 않은 견해라고 보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유사한 재판의 예를 보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은 재판 증인이 101명, 수사 기록만 20만 장이었고 공판기일 277회였다. 얼마 전에 구형이 이루어진 1심 기간은 총 4년 7개월이었다. 이재명 대표 재판에 대하여 재판부는 검찰 측 추정 증인만 100여 명이고 다른 재판부 얘기를 들어보니 증인 신문만 1, 2년 이상 진행될 듯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수사 기록이 대장동 200여 건, 위례 50여 건, 성남FC 100여 건 등 모두 400여 건, 약 20만 장에 달한다.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과 숫자상으로 비슷하다. 양승태 재판과 증인수, 수사기록, 장수 등을 고려해서 이재명 대표 재판의 기간을 추정해보면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은 3, 4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러면 21대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1심 재판 중 아니면 2심 재판 중에 대통령 선거를 맞이할 수도 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 재판은 계속 진행되는가? 이 점에 관하여 헌법 제84조에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기소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라기보다 기소와 형사재판을 포함한 형사사법권 전반에 대한 면책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라는 학설이 있고, 적어도 재판이 중지되는 것이 옳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재판으로 국정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즉 다수설에 의하면 재판은 중지되었다가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다시 진행된다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대선 후보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국민의힘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빨리 진행하라고 법원에 주문하는 것은 21대 대선 기간 전에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을 끌어낸 가능성을 높여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론을 무너뜨리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의힘당의 노력은 헛수고로 귀결될 것이다. 8개의 검사기소 사실 모두 법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내려질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가공의 것이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국힘은 지금 이재명 대선을 걱정할 게 아니라 곧 있을 총선에 본인들 정치 생명이나 걱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